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15일 오늘 수요일 오후 5시 54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873만원대. 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6.4%가 나왔죠. 저희도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분석글을 올려드렸고 여기에 대한 이제 주요 투자 은행대의 전망치 중에서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야 역시 이름 있는 투자은행답게 6.4%. 이제 인베스팅닷컴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 자체는 6.2%가 이제 평균치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는 6.4%를 예측하면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투자 은행들의 주요 CPI 예측치라든지 뭐 FMC 금리 인상에 대한 척도를 이제 볼 때 요런 은행보다는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의 예측치가 좀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요 두 은행의 예측치를 우리가 좀 더 주시하면서 투자에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4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숏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요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요런 식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주요 지표 발표 전에 차트를 올려놓게 되면은 발표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반대로 주요 지표 전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눌러놨다 그러면 발표하면서 반등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고 발표 전에 여기서 숏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발표 전에 쭉 차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발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의 패턴, 나오던 패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숏으로 갈 수 있고, 특히나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좋게 나와도 예측치 자체가 전달에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CPI 발표하고 나서 흔들 거를 예상하지만 흔들더라도 많이 올려놓은 구간에서는 하방으로 흔들 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드린 거죠. 여기 보시면은 10시 13분에 숏을 잡아드렸고, 들이자마자 이런 식으로 빠져주면서 바로 수익이 찍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8.5%, 7%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바로 익절 사인 드렸고, 숏에 대한 진입 근거도 설명을 드리죠. 지표 발표 전에 올려놓으면 숏이고 내려놓으면 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대로 한번 좀 들어간다,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어차피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손절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숏으로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지표 발표하면서 위로 살짝 갔는데 밑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내려 박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까지 수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내려 찍고 나서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상당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만 못 넘기면, 이 고점 자리만 못 넘기면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추세로 갈 수 있고, 지표가 6.4가 나왔기 때문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숏 위주로 좀 접근을 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쭉 올라왔을 때 여기서 숏 다시 들어갔어요. 10시 32분에 숏 다시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빠지면서 수익이 났죠. 바로 여기서도 19%, 11%, 17%까지 이렇게 좀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내려 찍고 여기서 올렸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결과적으로 여기를 넘지 못하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숏을 들였죠. 10시 52분에 숏, 여기 10시 52분 숏 들여서 쭉 또 빠져줬죠. 바로 수익 챙깁니다. 왜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났을 때 챙기면서 가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숏을 잡았다 해도 이렇게 수익이 쭉 내려오는데 나는 더 내려갈 것 같다 싶어도 익절하면서 가고, 본전에는 스탑로스를 걸어놔야 손실을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37% 숏 수익, 자 26% 숏 수익까지 100배 잡으신 분은 103% 수익까지 이렇게 인증을 해줬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죠. 이렇게 수익 났으면은 당연히 익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봤는데 이 이후에 좀 말도 안 되는 롱이 터졌어요. 이 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왜 CPI가 6.4로 안 좋은 결과치가 나왔는데 숏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숏을 다 죽여서 말아 올려버리는 이런 롱이 터졌는가? 자, 그 이후로는 일단 차트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4.2K를 찍고 여기까지 쭉 눌려면서 이제 21.3K 여기 꼬리 저점까지 찍어 놓고 여기서 횡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직전에 한번 정거장에서 머물렀던 이 매물대 위에서 일단 놀아주고 있다. 그만큼 여기서 올려친 힘이 강했기 때문에 대칭 형태가 아니라 살짝 위에서, 한 박스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척을 하고 여기 저항 맞고 비비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삼각 수렴 돌파 상방이 나오면서 위로 가려는, 크게 보면은 롱으로 가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롱장세로 여기 24.2K 고점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칭 형태로 가거나 더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이 박스보다 더 대칭 형태라든지 더 밀려버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사실 조정이 굉장히 좀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깨,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좀 더 높은 상황이에요, 이 어깨가. 그래서 여기 저점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기간 조정 걸릴 수 있지만 고점을 한 번 더 찍어주고 한 번 더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상방 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세 롱으로 가기 위해서 좀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로는 더 크게 빠지기 위해서 한번 지지해주고 올려주는 척을 했다. 올려주는 척을 했고, 사실 이 구간에서 숏을 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숏 세력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숏을 많이 또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숏을 잡은 숏 세력들에게 이제 무난하게 수익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숏을 한번 터트려주고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쭉 짜주면서, 사실 CPI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숏을 여기서 개미들까지도 숏을 잡았을 수가 있어요. 고 레버리지를 태워서 야 CPI 6.4다 이거 이제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숏을 이제 고 레버리지로 잡았지만은 그걸 한번 터트려 주고 그 다음에 숏이 다 죽으면은 그 다음에서야 이제 내려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방에서도 한번 밀었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고점에서도 한번 들어올렸다가 더 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 차트의 생김새를 보면은 아직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비트가 강력하게 여기서 50% 가까이 상승을 쳐줄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사실은 이 구간에서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저가 매수 이후에 힘을 응축한 다음에 그게 폭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점을 넘겨주려면 어느 정도의 조정,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정도의 기간과 이 정도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정도의 수직 상승 이후에 내려가는 추세긴 한데, 사실 내려갈 때도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려주고 한 번씩 올려주고 내리는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추세 속에서 그냥 잠시 이런 식으로 동산 하나 만들어주고 더 빼는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아직 큰 대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CPI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롱이 터졌다? 그럼 이거는 상방이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기간적인 조정이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하다, 힘을 응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려쳐줘야 제대로 여기를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하방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특히나 이때 빔 이후에 정말로 이 CPI가, 물론 CPI가 6.2 이하로 나왔으면은 저는 2파 3파 더 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6.1이라든지 6.0 이 정도가 나왔으면은 위로 이제 좀 시원하게 올려 쳐주고 조금 이제 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6.4가 나왔어요. 6.4가 나왔는데 하방으로 안 빼고 숏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이제 롱이 터졌고, 근데 6.4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CPI가 안 좋다라는 거고, 이 CPI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폭 자체도 여기서 보시면은 7.7, 7.1, 0.6%가 낮았어요. 그 다음에 7.1에서 6.5, 마찬가지로 0.6포인트 낮아졌죠. 자, 근데 이제는 6.5에서 6.4예요. 0.1밖에 안 낮아졌다. 자, 그러면은 3월 초반에 3월 10일 정도에 또 CPI 발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나올 것이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6.4, 그러니까 6.3, 6.2 점점 줄어드는 이 각도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 각도 자체가 이제 옆으로 누워버린다, 이렇게 누워버리는 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내려가는 이런 각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크아웃을 하고 인플레 피크아웃 이후에 물가가 잡히는 이 속도 자체가 이제는 좀 느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다가 0km로 쓰게 되면은 100km에서 50km 감속을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감속을 하는 거지만 50, 40, 30 줄어들수록 이 속도가 체감되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잡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정체 구간. 그러면 앞으로 이 CPI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이제 무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것도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이제 정체라든지 찔끔 한번 올라간다든지 이런 구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CPI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CPI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FOMC 이 금리가 언제 동결하나, 지금 25bp씩 베이비 스텝을 3월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죠. 어제 CPI 발표 이후에 CME 페드워치에서도 25bp에 대한 예측이 지금 90%고 50bp를 올릴 것이다 3월달에. 그것도 이제 9.2%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세는 3월에도 25bp, 그 다음 중요한 건 5월이겠죠. 5월 달에 과연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저는 이 금리 동결이라는 것도 5월 달에 하면은 4월부터 벌써 시장에 기대감이 나오면서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월, 3월은 충분히 좀 눌려줘야 되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4월, 5월에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롱을 쳐줬지만은 결과적으로 어제 올려친 이 22.3K 여기 고점 있죠. 여기 돌파가 안 나오게 되면, 여기 돌파하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시간봉 추세로 봤을 때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윗꼬리들, 이런 윗꼬리 음봉들, 이런 거 극복 못하면은 이 추세 맞으면서 계속 이제 떨어지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저점 갱신하면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방이 나오고 거래량도 터져줬지만은 추가 상승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좀 더 하락으로 좀 밀리는 이런 그림이 여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당시 CPI 터지고 나서 빅롱 터주고, 근데 이제 윗꼬리도 좀 달렸어요. 나름 달려준 이때 거래량 터진 이 2시간짜리 이 양봉을 만약에 그냥 다 먹어버리면서 내려온다. 이거 거래량 터진 이런 양봉, 이런 장대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봉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다 먹고 내려온다라는 것은 추가 하방의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CPI가 안 좋은데도 롱이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여전히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여기랑 이제 여기 고점 라인은 여기, 저점 라인 여기가 되겠죠. 이 안에서의 좀 움직임 이후에 어떤 이제 방향이 터진다 해서 뭐 빅쇼트로 또 크게 내리나,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내리는 추세도 지금 각도 자체가 예전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 꽂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좀 천천히 내려갑니다. 숏도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마지막에 휩수 한번 주고 바닥 잡히면 옆으로 기다가 또 다시 위로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고점 돌파를 시도할 때 4월에서 5월 정도 금리 동결되는 시즌에 탄력받아서 여기 24.2K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큰 일봉이나 주봉상의 관점에서 좀 더 눌려주게 된다면은 둘도 없는 매수 기회 여기가 될 수 있다. 20K 이하에서 20K에서 18K 정도까지의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 상당히 큰 빅롱, 여기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롱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5월 정도, 4월에서 5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충분히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롱 저점 매수 구간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정도까지 안 눌리고, 물론 지금 구간에서 그냥 조정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 시간 끌다가 또 이런 식으로 돌파도 나올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때 CPI 고점은 좀 넘겨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재료 자체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재료가 결과적으로 3월 23일에 페드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이제는 좀 동결할 때도 됐다, 그러면서 0bp 기적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시장은 폭등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 이제 페드워치라든지 여러가지 시장 전망치는 25bp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25bp는 누구나 예측을 하는 거고, 25bp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 사실 그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눌림, 좀 더 기간 조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여전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롱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숏을 보고 또 눌리면은 또 여기서 롱을 보고, 이런 식의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상단에서는 숏을 보고 하단에서는 롱을 보는 이런 좀 단기 매매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지금 큰 방향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18K, 19K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롱을 외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로 롱을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좀 더 내려와야 된다. 롱을 확신하려면 좀 더 내려와야 된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여기 고점을 친다 그러면은 한 번에 뚫을 재료가 없기 때문에 숏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 매매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그날 챙기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것이고, 이런 딥크랩 패턴이라든지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차트,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들도 저희가 카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타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 이런 위아래 흐름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유익한 내용들과 매매 타점 받아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100% 무료니까 이쪽 특급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이제 급하게 올려친 만큼 단기적으로는 여기 돌파 못하면서 이 추세대에 맞으면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숏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올리고 내리는 추세,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면 또 이제 롱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거래량 터진 양봉 다 잡아먹으면은 잠깐 반등 주고 추가 하방인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6시간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때 거래량 터지고 음봉으로 흔들었어요. 음봉으로 흔들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캔들의 모양과 지금 이 어제 나온 이 캔들의 모양 굉장히 유사한 십자 도지 형태의 캔들이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정확히 반대되는 양상이에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 음봉으로 흔들어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에서 양봉으로 흔들어줬다. 그럼 여기서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이후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대칭 형태로 봤을 때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력들의 속임수인데, 여기서 음봉으로 흔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으로 흔들었으니까 하방을 볼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올려치기가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흔들어줬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추가 하락으로 떨구는, 그랬을 때 여기 상승했던 만큼 한 10% 정도 되죠. 10% 정도를 이제 꽂아버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이런 조금 단서들을 우리가 보고 과거 패턴이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아직 뭐 많이 빠지지도 않은 구간이고 내려갈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하방, 여기랑 반대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0.5% 상승 마감을 어제 해주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CPI 발표하면서 흔들었다가 내려 꽂았다가 들어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고점을 못 넘겼어요. 이 나스닥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결국 저점에서 여기까지 신나게 20% 반등을 해줬지만 눌렸고, 여기서 그냥 기술적 반등 살짝 주고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비트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일봉, 달러 인덱스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좀 흐름이 견조해요. 여기서 이제 바닥 찍어주고 들어올리고 옆으로 빼는데 지금도 이제 양봉 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좀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랬을 때 달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비트랑 나스닥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도 달러가 1284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봤을 때 단기 반등보다는 좀 더 비트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어제 이 나스닥이 반등했던 이유도 엔비디아랑 테슬라 위주로 반등을 해줬어요. 나머지 애플은 오히려 빠졌죠. 마이너스 이제 0.4% 정도 빠졌고, 대부분이 좀 빨간불을 켰어요. 마소가 이제 0.3.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 마소 이런 이제 IT 기술주, 특히나 AI 관련주가 요즘 강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챗 GPT 요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AI의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급기야는 뭐 이제 물어보기만 하면 답이 줄줄줄 나오는 이런 AI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챗 GPT도 그런 거다.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데 뭐 물어보면은 답이 전문가 수준으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의사 시험도 지금 합격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법인의 대표고 밑에 이제 법무팀을 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인건비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무 직원 하나 주고 챗 GPT 여기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소송 관련 문제를 그냥 이제 딱 던졌을 때 거기 안에 해답이 줄줄줄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법무팀에 주면서 급여를 줄 필요 없이
그에 준하는 수준의 이제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이상 공부해야 달성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이 AI들은 며칠 만에 도달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먹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 중심에 어쨌든 테슬라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회사들 때문에 어제 나스닥도 나름 선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열풍, 이 AI 열풍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어요. 무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없죠. 테슬라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거의 이제 100% 2배 가까운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간 다음에 눌려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눌리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눌리고, 올라가면 눌리기 때문에 올라가면 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파 더 쏜다 해도 눌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도 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또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애완견, 플로키죠, 이 시바견 사진을 또 올리면서 연말까지 새로운 CEO를 임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지코인이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팍팍 올라갔을 텐데, 사실 이제는 저 트위터 빨도 조금 약발이 다 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도지코인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올려쳐주는 움직임은 간간히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0원 이하의 구간, 요 구간 이하의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좀 매수해서 기다리다 보면 한 번씩 위로 쏴주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일단은 CPI를 더 이상 걱정 안 한다. 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이 나왔다, 고점을 찍었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한 발 늦었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긴축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올해가 비트코인 매집의 최적의 시기다, 분할 매수에 좀 나설 그런 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여전히 지금 구간도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보수적으로 장기 분할 매수 방식으로 비트 매집에 나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세장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22년, 23년이 비트를 매집하기 좋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를 모아가는 것은 저도 이제 찬성하는 바이지만은, 중요한 건 분할 매수라는 거죠. 한 번에 지금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들어가게 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서 좀 더 이제 물량을 담으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는 마인드로, 그게 바로 고래 마인드가 되겠죠. 그런 게 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다, 그런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CPI도 있었지만 목요일에는 또 PPI,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22시 30분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미국 소매 판매, 금요일에도 10시 반에 미국 수출 수입 물가지수 발표, 중요한 지표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CPI가 물론 가장 큰 이벤트였지만, 그리고 가장 큰 변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었지만, 뭐 사실 예상 외로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기보다는 6.4가 나왔는데도 상방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롱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무빙이 나왔고, 여전히 이번 주 10시 반에 특히 이제 목요일 PPI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들이 나올 때 우리가 최대한 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좀 확정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매매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익절이라든지 수익을 실현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거는 수익이라고 볼 수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좀 불투명하고,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금리 인하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위아래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지표에 따라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1월 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친 이후에 어쨌거나 지금 살짝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장기 포지션보다는 그때그때 변동성에 맞춰서 좀 수익을 내면서 가는 매매가 좀 더 이제 적합할 수가 있고, 확실하게 좀 더 아래로 찍어 내려주면은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이제 롱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어제 상승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찍어놓은 이 저점 라인 22K 22,050
$50 선 정도는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재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조금 이제 롱으로 더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 파 더 간다 해도 22.5K 부근의 저항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숏자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이런 숏자리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지지하는 이 지지 라인이 깨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역삼각 수렴의 하방 이탈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같이 가시자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